간밤에 GDP 1분기 미국 나온 거에서는 헤드라인은 1.1로 네.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변동성이 큰 재고, 순수출, 정부 지출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 보게 되면 요 수정 GDP 부분은 21년도 2분기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원동력은 결국 뭐였냐 하면은 소비였습니다. 그 실질 최종 국내 이제 민간 소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분기에는 0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 후반으로 GDP가 속내를 뜯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라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그 파산이 될지 모른다는 주말 사이 뭐 그런 뉴스도 살아있는 상태고 네. 또 성장률 속보치도 보면 예상보다 정말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실적에 환호한 시장이고 이걸 버무려서 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네.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두 가지로 최근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헤드라인 성장률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네. 그거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유행을 하는 건데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나왔던 거는 지난 이제 작년도 1분기, 2분기였었죠. 그때 당시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근데 마이너스지만 이게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였었거든요. 네. 그때 그 변동성 큰 요인이라는 게 재고, 그 다음에는 순수출, 그리고서는 정부 지출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2021년도 2분기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계속 GDP가 이 수정 GD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 그게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DP 숫자가 중간에 못 나올 때도 있고 헤드라인이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뭐 이제 CPI로 치면 헤드라인하고 코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네. 텐데 요 코어한 부분들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간밤에 GDP 1분기 미국 나온 거에서는 헤드라인은 1.1로 네.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요 수정 GDP 부분은 21년도 2분기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례적인 부분들 특히 재고가 많은 영향을 네. 줬었고요. 요거를 제외를 했었을 때는 강했다라는 거고 그 원동력은 결국 뭐였냐 하면은 소비였습니다. 예. 네, 소비가 절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3% 이상이고 특히 소비 중에서도 또 많이 보는 것이 그 실질 최종 국내 이제 민간 소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항목이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0이었습니다. 제로였었는데 이번에는 2% 후반으로 또 이제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역시나 이제 소비나 이런 그렇죠. 경기가 중요한데 GDP가 속내를 뜯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사실은 뭐 간밤에 어떻게 보면 침체 우려를 좀 덜면서 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주가도 같이 끌어올린 요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어제 좋은 쪽으로 보고 제가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원래 예상한 건가? 연준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진짜 잘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침체는 뭐 있기는 어느 정도 하여간 약하게 가고 금리는 또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우리 예전에 얘기하던 그야말로 고전적으로 얘기하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간밤에 물가지표도 좀 높게 예, 나왔죠. 물가도 좀 높게 네, 나오고. 그 GDP 관련해가지고서인데. 그래서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그 예전에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이제 그 같은 점이라고 하면 역시 예. 물가 높다라는 점이 같은 점일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좀 이제 그 둔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네, 거, 예. 그 점이 공통점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네. 있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과거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는 공급 충격이 지속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번에 걸쳐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왔었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가격 제한을 당시 미국 정부에서 걸어버리면서 미국 내에서 각종 투자가 부진해졌고 그게 만성적인 공급난을 낳으면서 네. 두 번째 70년대 중반에 네. 인플레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인플레이션 주기에서는 1차 올 쇼크도 같이 오면서 공급 충격이 왔고요. 그리고 그 전쟁과 동반해서 이제 80년 전으로 해서는 2차 오일 쇼크도 오면서 그때가 세 번째 인플레이션 많이 높았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에는 공급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는 공급 충격이 동반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는 한 번의 인플레를 겪었죠. 네. 만약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파동이 와야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 그 이제 파동이 왔을 때 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 요인도 있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공급 요인도 크게 왔거든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이 오기 위해서는 70년대처럼 되기 위해서는 공급 요인이 뭐 또다시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오일 쇼크가 됐든 뭐 공급망이 관련된 쪽에서의 뭔가 문제가 나와야 네.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면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제가 볼 때는 인플레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또 한 가지로 침체 측면에서는 70년대 보시게 되면 결국에 경기 침체라는 거는 대량 실업을 동반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업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침체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던 그런 이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과연 대량 실업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네. 독특함의 원천은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뭐 경제 자체가 좀 둔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대량 해고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인이 이제 구인 규모가 일할 이제 그 실업자들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많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의 시기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가 둔화될 때 그저 이제 일자리 뭐 사람을 구합니다 내놨던 구인 공고만을 많이 없애는 것만으로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은 필수 인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물론 이제 빅텍 업체에서는 대량 해고를 하지만은 그게 지금까지는 잘 또 다른 쪽에 흡수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이게 또 불균형을 이뤄서 블루칼라 쪽에서는 또 일자리 증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대량 해고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실업이 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상당히 독특한 시장이다 라는 점이 과거하고의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고용 쪽 관련돼서 네. 정말 항상 고용 얘기할 때 상당 기간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에도 이게 한 몇 달 된 것 같거든요. 기업들의 감원 얘기가 뭐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탄탄하다, 좋다라고 하고 감원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또 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 저는 늘 궁금해요. 네, 사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네. 뭐 간밤에는 예상치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그 시장이 좋아했는데 근데 어쨌든 절대치 자체는 20만 초반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이게 20만 아래였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니까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과거 같으면은 경기가 나쁠 때에 실업자가 뭐 대량으로 300에서 500만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실업자의 증가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실업자의 증가 거의 없고 그래서 실업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시기로 들어갈 때 그 이제 구인 공고 자체가 한 200만 개 정도 감소였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200만 개 감소가 일어났고요. 향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실업자하고의 차이가 4,500만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다 없어지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된 사람이 그 지금 구인 공고 나 있는데 들어가 버리면은 실업은 한 명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실업 이제 청구 수당에서는 장치 증가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기 실업자로는 빠지지 않고 월간 고용 보고서에 나온 실업자로는 빠지지 않고 구인 공고를 하나 잡아먹으면서 고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보면은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줄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업자가 없는 거죠. 뭐 잡이 줄었는데 원래 일할 사람 풀이 줄어버려가지고 사망 많이 했죠. 자발적으로 퇴직했죠. 또 돈도 받아가지고 꼭 일 안 해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민 막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모자라서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됩니까?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그 요인들을 다 네.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 그 한 350만 정도가 최소한 예. 본인들이 인구 추계로 계산했을 때에 원래 들어와야 됐었던 네. 그런 일자리에 참여해야 됐던 인력이 이제 안 들어온 것으로 네, 보이고 네.
그 중에서는 한 200만 정도가 뭐 조기 은퇴라든지 네. 좀 세상이 바뀐 그런 네. 일자리에 대한 네. 변화 네. 인식에 그 다음에 50만 정도가 사망의 증가이고요. 네. 100만이 이제 이민 요인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요인들이 분명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금씩 이제 다시 뭐 경기가 나빠지면은 일자리로 돌아온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속도 조절이 되면서 고용 시장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불균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 말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경제가 버텨주는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네, 그 코로나 때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이제 예, 많이 나온 예, 요인이기도 한데 예. 지금은 또 반대로는 침체로 빠르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제가 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이 7, 80년대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금 또 네. 간밤에 단어가 좀 불거졌는데 네. 주요 외신들에서도 자 이제 다음 주 FOMC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25bp 인상 쪽으로 거의 뭐 기정 확실시가 됐었는데 약간 요건 변화가 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연준이 지금 그 이제 멤버들이 네.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침묵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장의 기대가 침묵 기간 들어가기 전부터 이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대가 많이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뭔가 코멘트를 뭔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5bp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그게 완전한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는 정배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변수가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제 SVB 이후로 네. 만약에 대출이나 이런 쪽에서 좀 경색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 어저께 보인다든지 잠깐 흔들렸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네. 이제 요 실적 나오기 전에는 네. 80% 후반가에 있다가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이틀 빠지니 한 70% 맞아요. 내려갔다가 어저께 잠깐 다시금 또 다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는 되는데.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변수이다. 이거 그 나머지 측면에서는 뭐 없을 것이다인데 근데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양쪽 다 상황에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금리를 25bp 올린다라고 하면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린다면 비둘기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인상이 당분간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만약 정말 인플레 때문에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멈출 수 있다라고 해서 비둘기적인 인상 그래 버리면 오히려 중장기 금리는 빠질 수도 있는 네.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해서 잠시 멈추지만 바로 다음 회의에서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올릴 수 있어라는 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매파적인 동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국은행이 보여준 전술하고 거의 동일한 거를 저는 그거나 연준이 비슷해 쓸 보이네요. 거다라고 예, 예. 그래서 시장의 금리의 반응은 네. 그다음 증시의 반응은 그래서 양쪽 다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보다는 역시 실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워낙에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네. 가장 강력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이 뭐 결국 이제 이거는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는 네. 개별 기업 주식을 사는 건데 네. 그들이 볼 때 실적이 어떻고 네. 그다음에 향후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 1년 동안 중에서는 가장 실적 시즌이 예상 대비 좋은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 괜찮았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었고요. 구글도 나쁜 거는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 좋았고 네. 아마존도 오늘 지금 좋고 네. 그러니까 결국 빅테크가 다 말해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요인 자체를 좀 뜯어보게 되면 네. 그런 이제 처음에 비용 절감에 따라 가지고서 이익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들은 뭐 대표적으로 메타만 보셔도 그런 기대들을 가졌었죠. 아, 근데 해고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예. 그걸 좀 넘어서서 네. 혹시나 매출액에서도 예상보다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구글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 뭐 아마존도 나온 게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고 쪽에서는 예상보다는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이들 기업이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제
몇몇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빼앗아가서 그런 게 아니냐. 네. 나머지 기업은 안 좋은 게 아니냐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지금 스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 대비 네네. 지금 잘 나왔어요. 가장 제가 볼 땐 광고 시장에서 약한 골인데 근데 그 좀 독특한 특이한 제가 볼 때는 코멘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해외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인들이 이번에 광고 쪽에서 좀 공헌을 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해보니까는 중국 기업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중국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네.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상황 자체가. 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다른 시장에서의 이제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늘렸다라고 메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미 이제 이제 해외 쪽의 비중이 매출액에서도 많이 높은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도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고, 우리가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미국에도 오게 되는. 그래서 저는 계속 순차적으로 중국이 가장 먼저 회복에 들어가고, 그다음 유럽, 그다음 미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마스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해외 쪽에서 네. 이제 사용이 뭐 20% 중반 정도 늘어났다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해외 쪽에서 결제가 좋았다.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SVB도 있고 좀 센티도 나쁘고 제가 볼 땐 2분기가 가장 그런 이제 데이터들은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외 쪽이 작년에 많이 부진했는데 벌충을 해주기 시작하는 그 그림이 나오다 보니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숫자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간의 내에서의 마켓쉐어를 뺏어가는 게임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반등으로 인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보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광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뭐 이 회사 저 회사 할 거 없이 다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뭐 가령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으로 이익이 네.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아마존도 지금 나온 거에서는 이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걸로. 네. 물론 지금 시간에서 벌었던 건 다 까먹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요인은 이제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얘기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콕 집어가지고서 캐펙스를 나눠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일하는 사람은 해고를 막 대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네, 그러다 네. 보니 전통적인 그런 오피스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네. 그 대신에 AI나 서버나 이런 쪽으로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AI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서버나 이런 쪽의 투자 자체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네, 기업들이. 네. 그게 들어가는 비중은 낮아지는 건 맞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나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사업부가 그쪽이 괜찮아서 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도움이 될 만한 요소지 않느냐. 네. 결국엔 이번 실적 시즌 앞두고서 빅텍들이 어떻게 발표하냐. 그들이 과연 그러면은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과연 어느 정도나 네.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로 네. 봤었을 때에는 가장 좀 생각했을 때 좋았던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 가지고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는 뭐 감산의 규모가 어제 기사로 나온 걸로는 이제 25%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마켓의 기대만큼 하는 거죠? 지금 25%라고 하면은 그건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수준인가요? 예. 네, 네.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 업황은 뭐 바닥을 빠르게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그러면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FOMC 결정 뭐 이 정도에 집중해서 좀 봐야 될까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한 가지 더는 네. 결국은 그 부채 한도 협상에 아. 대해 가지고서도 네. 계속 얘기가 나오다 네. 보니까 뭐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지 않을까 시작이 이제 되거든요. 한 달 남았나요? 네. 네, 그래서 요 뉴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예, 따라서 예. 또 변동성은 이게 또 크게 좌지우지를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주 업데이트해 주시는 그 연준의 돈을 네. 빌려주는 네, 상황들 이건 어떻게? 그 상황은 흘러가고 나빠졌습니다.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네. 예금 또 인출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100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왜 증가를 했을까 하면 다른 은행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급변동을 한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여기가 지금은 최대 지금 태풍의 핵심이거든요. 네. 돈을 제일 많이 빌려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마도 나머지 예금 보호 안 되는 200억 달러에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죠. 찾아가고 싶겠죠. 네, 그러면은- 구태여 거기다 놔두고 싶겠나요? 네네 한 네. 100억 달러 조금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거의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 뭐 일단은 점점 더 뉴스가 주말 동안에 이제 나올 텐데 그걸 보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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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정광훈의 포커스 라이트 함께 했고요.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